안녕하세요. 광토의 갈래시 박근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토에게 새로 추가된 신유형들에 대해서 신기술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떻게 적용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신기술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삽입 문제 있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화면 보시죠. 보시면 삽입 문제라고 하는 게 파트 6와 7에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파트 6에는 주어지는 문장이 4개, 반면에 위치는 정해진 곳이 하나가 나와요. 결국 뭐냐면 정해진 위치에다가 적절한 문장을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세븐은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데 세븐은 정작 문장을 하나밖에 안 줘요. 대신 이번엔 적절한 문장을 찾는 게 아니고 적절한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강생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세븐 쪽을 조금 더 어려워요.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정해진 위치를 찾다 보면은 읽어들 분량이 많고, 분량이 많다 보면 기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대신 오늘 저한테 기술을 배우시면 두 가지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정답률이 높아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 기술이 뭐냐면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이 뭐냐면 바로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200% 해석. 결국 뭐냐면 확실한 해석.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 거기까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문 내의 문장 해석보다는 문단 해석에 집착할 것. 결국 뭐냐면 조금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문장 보고서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문단 간의 흐름을 볼 거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파트 7에서는 무조건 적용이 될 거고요.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문단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뒷문장보다는 앞문장. 이게 뭐냐면 지문 내에 이렇게 빈칸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빈칸이 주어졌을 때 보통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 주어질 텐데, 이 상태에서는 뒷문장보다는 먼저 앞문장 집착하라는 거. 앞에 거 보고 골라보고 정 안 될 때만 뒤에 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바로 적용해 볼게요. 먼저 파트 6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총 4문제가 한 지문에 있을 거고요. 삽입 문제는 일단은 마지막에 푸는 게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다 읽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부분 읽어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정답률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풀라는 거.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 4개를 먼저 읽어볼 건데요. 일단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문장에서 상징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포인트들. 그런 거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Some of our customers. 자, some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체에서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 들어갔다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with us for 2 decades니까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몇의 고객은 20년 동안 우리랑 함께 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자, B번에 보시면 재밌는 게 바로 이 let이란 단어예요. let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과 평서문은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평서문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막 들어갈 수 있지만 명령문이라는 건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문이라는 거는 내가 할 말에 대한 요약이거나 또 내가 한 말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이나 마지막에 들어가기 상당히 좋은 문장 구조라는 걸 일단 참고하시고, 내용을 보시면은요. Let us find the best furniture. 최고의 가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your home or office니까 집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최고의 가구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C 보시면은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 자체도 여러분이 명령문 구조로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말하는 형용사를 먼저 말하는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문자 대화문 같은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고를 때 많이 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걸 물어봤을 때 거기서 미안하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 지문 구조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좀 더 볼게요. But we only speak with customers through email. 결국 뭐냐면 이메일로 대화하는 것. 이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메일로밖에 대화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다른 거 전화 이런 걸로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보면은 we are planning. 여기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planning, be planning to.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사실, 보통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은 보통 초반이나 중반보다는 후반에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승전결을 봤을 때 미래에 대한 거는 보통 마지막에 말하면서 이렇게 약속하면서 끝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있다는 것도 일단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런치아워 웹사이트. 웹사이트를 출시했다, 소개했다, 2 months from now. 결국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달 뒤에 할 거라는
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해석했고 전체에서 마지막 문장에 들어간다는 게 저한테는 또 힌트가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이나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들어갈 말이 좁혀져요. 중간에 있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말 적합한 게 무엇이냐? 일단 저는 명령문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be planning to처럼 미래를 암시하는 거 좋아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앞에 문장을 좀 본다고 치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네가 레드키에 흥미가 있다면요. 여기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방문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 관심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방문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B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러면은 네가 전화하거나 만약에 우리에게 방문을 해주면은 웹사이트 봐주면은 최고의 가구를 찾아줄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D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we are planning to launch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웹사이트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서야 이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주소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번은 안 돼요. 답이 그래서 B번이 되죠. 그리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A씨를 확인해 보시면은 A번 같은 경우 20년 이상 몇몇의 고객이 함께 해왔다.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연락처 같은 거 말하는 것들은요. 보통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처까지만 쓰고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쓸 거면 뭘 쓰냐면은 다음에 만나요 이런 말들 인사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이라도 그 말할 이게 타이밍상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겠어요, 갑자기. 왜냐면은 지금 얘가 이메일로만 얘기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메일이 아니고 전화로도 하고 웹사이트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일단은 빈칸이 가장 앞에 있다는 거 그렇죠? 주목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거는 가장 뒤에 있는 빈칸이었을 때 제가 잡았던 포인트도 있고 가장 빈칸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될 포인트도 있을 거니까 복습할 때 연관지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A번 보시면은 땡큐 고맙다.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이나 마지막에 말하기 적합하다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흥미를 가져줘서 우리 회사에. 보통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미 관심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 가져서 고맙다 말을 하는 거고, 그죠? 관심을 줬고 관심 줘서 고맙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관심 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어떤 말? 그렇죠. 어떤 말 하냐면은 상대방이 보나마나 관심이 있었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 혹시 얼마예요? 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는 요청에 대한 아마 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에 유명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as request, per request 이런 거 듣죠. 요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 B번 보시면은 your order is ready to be delivered니까 너의 주문은 배송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 그다음에 C번 보시면은 우리는 유감이다. 뭐가 유감이냐면은 네가 요청한 물건은 지금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배달할 거라 그랬고 C번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다 그랬으니까 두 개 관계가 반대 관계죠. 왜냐면은 배달한다는 얘기는 물건이 당연히 있다는 거고 이거는 없다는 거니까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해석이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은 둘 다 물론 오답일 수도 있긴 있어요. 이론상. 그런데 둘 다 정답인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둘 중에 보통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나오는 경우들은 보통 둘 중 하나가 정답인 게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D번 보겠습니다. The item you purchased. 네가 주문한 아이템들은 맞죠? Have finally arrived. 도착했대요. 그럼 보니까 이것도 아이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계를 보시면은 B번이랑 D번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는 거고 C번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B랑 D가 한 통속이고 C가 다른 쪽이에요. A번은 완전 딴소리한 거고.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B, D, C 중에 반대 관계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리고 B, C, D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C가 반대고 B랑 D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B랑 D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고르게 하면은 정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나가 지워지고 비슷한 게 두 개니까 둘 중에 또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You can pick up your order. 너의 오더를 픽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오더를 픽업한다는 것과 오더를 갖다가 배달한다는 게 동의어일까요? 아닐까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픽업도 대충 가져오는 거고 배달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아니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픽업이라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 근데 딜리버리는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토익에서는 이게 반대 개념인 거예요. 오프라인 대 온라인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B번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B번이 절대 정답일 수 없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번 이제 한번 또 체크해 보면은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근데 주문을 픽업해라. 이건 너무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 가져서 고맙다. 네가 요청한 거 답을 해준다면은 이런 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답에 관심이 있어서 네가 물건을 샀으며 물건을 샀으니까 이제 가져갈 수 있다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거리감이 너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은 물건이 없다 그랬는데 물건이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C도 안 되죠. 답이 그래서 D가 됩니다. 왜냐? 물건이 왔으니까 이제는 가져갈 차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보기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시간을 제가 문제 풀이할 때 5분을 쓴다면 여기다가 3분 이상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볼 때 이걸 갖다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논리를 계속 보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 앞뒤에 봐가지고 딱 골라주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해볼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전체에서 중간에 빈칸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런 걸 갖다 한 지문으로 봤을 때 4개를 풀 거거든요. 4개 중에 2개 정도는 이렇게 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 나머지 2개 정도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자,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문장을 봐야 되는데 A문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의 그림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림을 더 잘 그리라는 얘기죠. 그림을 더 잘 그려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할 거면 앞 문제가 어떤 거 나오겠어요? 야, 그림을 더 잘 그려야 된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림이 좀 아쉽다는 얘기겠죠. 그림을 잘 그렸는데 또 잘 그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은 need to라고 안 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잘 그린 사람한테 하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 아마 그림을 좀 못 그렸다 말을 했을 것 같고, 뒤에 만약에 말이 나온다면은 그림을 이렇게 향상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B번 보면은요. 자, 너는 5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란 얘기죠. 전 이런 거 숫자 되게 좋아해요. 숫자를 왜 좋아하냐면은 모든 독해 베이스에서 숫자라는 건 무진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게, 숫자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같은 숫자가 언급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나온 숫자들끼리의 덧셈과 뺄셈으로 숫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숫자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정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좋은 거예요.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5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은 올해의 워크숍은 연기될 것이다. 가을까지. 그럼 이건 뭐냐? 워크숍을 아예 안 할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은 There was not enough interest in the workshop to hold it. C랑이랑 뭔가 비슷하죠. 왜? C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 연기된 거니까 물론 연기돼서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안 한다는 거고, D번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개최하기에는 충분한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일단 당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C랑 D가 뭐냐? 개념이 같죠? 같은 개념이 나왔을 때 둘 다 정답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만 정답이라는 얘기는 막 뉘앙스를 푼다는 얘기인데 보통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보통 두 개가 같은 개념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답일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를 다 봤고요. 이제 빈칸 앞과 뒤를 볼 건데 먼저 앞부터 봐야 돼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 뭐가 있었겠죠. 오직 50명의 예술가만 프로그램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50명이라는 글자를 보시면은 B에서 봤던 50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0명의 예술가가 올 수 있는데 너가 5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얘가 5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아니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같다는 건 무진장 좋아 보이는데 숫자가 같다 그래서 그냥 정답이라고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뒷문장도 보는 거야.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e review committee 빈칸 felt that your paintings were good. 그림이 좋다 그러네. And promising. 장래가 기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그림 얘가 지금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림이 좋아? 그래서 오지 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더 뭐라 써 있냐면은 We hope that you continually develop your artistic technique.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계속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정말 잘 그렸고 모든 게 괜찮았으면 더 그리는 말을 했을까 싶긴 하거든요. 좀 더 보면 and will apply again next year.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앞문장만 봤을 때 50 외에는 우리가 건져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뒤를 가서 보니까 내용이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 내년에 다시 참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는 올 수 없다는 얘기니까 B번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B번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얘기이기도 했는데 A번도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림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A번이나 B번이나 대충 뉘앙스 보면 똑같잖아요. 50명 중에 50명이 올 건데 너가 한 명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나 50명이 올 건데 너 그림 뭐 좀 아시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번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미 얘가 continually develop your artist technique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과 여기 있는 improve quality of your painting이 겹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그림을 더 잘 그렸으면 좋겠다고 해도 그 말을 갖다가 연거푸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번과 B번이 비슷해 보였지만은 앞에 50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B번이 좋아 보였던 거고 뒤에 똑같은 말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A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이 B번을 될 수가 있고 C랑 D를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해보면은 지금 워크숍을 안 한다는 얘기를 아예 할 거면요. 50명이 초대된다는 말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명을 초대할 거예요. 워크숍 안 하지롱.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CD는 볼 것도 없었던 거죠. 오케이? 자, 또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건데 이번에도 이제 굳이 말한다면 빈칸이 중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중간 중에 초반이겠지만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I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어요. When I can pick up the item. 그래서 우리 아까도 봤던 단어죠. pick up. 그래서 아이템을 언제 픽업할 수 있는지, 물건을 언제 가져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B번 같은 경우는 내 주문 번호는 127. 숫자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죠? 내 주문 번호는 이거고요. 난 이거를 웹사이트에서 주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느낌 오세요? 웹사이트랑 픽업의 관계? 느낌 와요? 아, 와야 되는데. 왜냐면 웹사이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픽업하러 갈 수 없는 곳이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봤던 딜리버리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오프라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오프라인 개념이고 얘는 온라인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삽입 문제에서 픽업이랑 딜리버리, 픽업이랑 웹사이트랑 스토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관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를 또 보면은요. I would like to cancel the order. 주문을 취소하고 싶대. 그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주문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A번 같은 경우는 주문을 언제 가지러 갈지 알고 싶어요. B번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주문했어요. C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D번을 보면은 아이템이 도착하면은요. 아이템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손상이 있어요. 그렇죠?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주문 내용이야. 내용 좀 비슷비슷해. 자, 일단 앞문장을 볼게요. 뭐라 나냐면은 I have a problem about an order. 문제가 있다 그랬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뒤도 막 좋아 보이는 거야. 문제가 있어 보이지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좀 더 볼게요. I placed. 결국 뭐냐면 빈칸에 지금 뭐가 안 들어갔지만은 이 주문이라는 게 place가 된 거죠. 주문을 플레이스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클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픽업이 가능하겠어요? 픽업이 안 되죠. 온라인은 어떻게 픽업을 하러 가겠어요? A번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면 앞에 게 별로 소스가 없으니까 뒤에 거 좀 더 본다고 치면 Your delivery policy states that all items should be delivered. 확실하네. 딜리버 정서가 맞았던 거지. 왜냐면은 주문을 플레이스하는 얘기 자체가 온라인이라 그랬고 딜리버리도 온라인이었으니까 확실히 온라인이 맞으니까 A번 잘 지웠구만. 맞죠? 대신 B번은 좋지. 왜? 웹사이트니까. 좀 더 보면은 within 7 days of the order date. 그래서 7일 안에 도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죠? However, it has now been 땡땡 2 weeks인데 보나마나 빈칸이 뭐가 안 써있다 해도 안 왔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물건이 오기로 했는데 물건이 안 왔네. 그럼 확 취소하지 뭐 하고 C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만약에 취소를 할 거면 굳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볼까요? 자, and it wasn't still delivered to me. 나한테 아직까지 안 왔어요. Could you please contact me to explain this 땡땡? 맞죠? 그 다음에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지금 보시면 물건을 만약에 얘가 환불하고 취소할 것 같으면은 왜 물건이 안 왔냐 이런 말 하기 전에 물건을 취소할 테니까 어떻게 변상받는지 환불받는지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C번이 좋아 보이겠지만은 뭔가 캔슬까지 들어갈 수 있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D를 보시면은 아이템이 도착했을 때 스크래치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라이브 안 했어. D 안 돼. 반면에 B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C번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겠지만 이 웹사이트라는 글자가 되게 중요한 글자였고 비록 이 넘버가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물건을 주문하면 우리가 당연히 주문 번호를 받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죠. 답이 그래서 B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6였고요. 이제 7으로 갈 건데 풀이가 조금 바뀌어요. 그렇다고 뭐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또 하시면 되는 거야. 겁먹지 마세요.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엔 세븐인데 세븐 보시면은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 양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세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번호를 읽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장을 보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주어진 문장 보시면은 이제 6랑 다르게 딱 한 문장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걸 넣을 위치가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 해석은 굉장히 쉬운 편인데 정작 지문에 가서 고생을 좀 하겠죠. 그렇죠? 내용을 볼까요?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는 the only thing that is stopping. 자, 문장을 헷갈릴까 말씀드리는데 the only thing부터 줄임까지가 엄청나게 큰 주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꿈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funding, 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꿈을 못 이룬다면 그 이유는 100% 돈 때문이라는 얘기니까 이 앞문장에 나올 수 있는 거랑 뒷문장에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꿈을 멈출 수 있는 게 오직 돈뿐이라 그랬으니까 꿈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깨질 수 있다는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나마나 앞문장 쪽에는 이 사람이 무슨 목표라던가 꿈 같은 게 막 나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돈이 나온 걸 보니까 그 다음 문장이라던가 혹시 앞문장에 돈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런 거 풀 때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메모해도 괜찮아요. 아니 대충 하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이 시점에 뭐 꿈 깰 수 있는 건 돈이구나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필기도 좀 좋아요. 하다못해 밑줄을 긋던가 이렇게. 오케이? 자, 다시 가볼게요. 지문 가서 보시면 이만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접근법은 뭐냐면요. 이걸 볼 때 이렇게 다 읽으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불가능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단에 썸머리를 한다 그래요. 뭐냐면 문단의 내용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처럼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문 하나에다가 삽입 문제 하나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지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서 거기 삽입 문제를 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내용 이해가 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삽입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거니까 이거 아예 처음 본 내용이 원래 아니어야 되는 거지. 내용을 본 적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신 요약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요. 이 사람 있죠. 맞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여기 살던 사람은 아니고 원래는 그리스 태생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원래 가족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은 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꿈이 나와 있다거나 그렇죠? 이 사람은 돈이 없다거나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단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왔고 이 사람 일 열심히 했어요. 일 열심히 해서 유명한 식당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그의 집중을 투자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몰두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몰두했냐면은 오프닝 여는 거 어디 체인 오브 호텔 호텔에 있어서 체인점을 여는 거에 집중했다까지 써 있죠. 그럼 얘랑 뭐가 다르냐? 얘는 꿈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꿈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지금 첫 번째 문단 1번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꿈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넣는다는 거는 괜찮아 보여. 왜냐면 두 번째 문단이라는 게 꿈이 나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빈칸의 위치가 여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꿈을 말했다고 보이는 건 그나마 여기인데 그러면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 좋았겠지. 그래서 단순히 두 번째 문단 내용 퉁쳐가지고 뭐 꿈이니까 넣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 인구 통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고 맞죠? 그다음 다시 호텔 얘기하면서 디맨드가 높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호텔에 대해서 체인점을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면 뭐라 써있어요? 몇몇의 투자자를 찾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은 지금 일을 잘해내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라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써있는 내용들은 보면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꿈에 있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마지막 문단이 낫죠. 그래서 번호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트 7 같은 경우 기본적인 요령이 뭐냐면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문단별로 요약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나아가서 번호가 2개 있는 문단이 보통 정답이 있는 문단이 맞을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 왜냐하면 번호가 하나면 고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번호가 2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문단이 만약에 4개 이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번호가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번호가 2개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문단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문단의 길이가 그만큼 짧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단도 많은데 문단이 길면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령은 문단이 적고 문단의 문장이 많을 거예요.
대신에 문단의 번호가 2개 있는 경우들이 보통 그 문단 정답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럼 3번과 4번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아.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읽을 수가 없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앞문장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앞문장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문장 보는 게 좋아요. 이 3번 뒷문장 보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구 통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맞죠? 그다음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은요. 이 체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걸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사가 될 만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4번 뒤면 뭐라 나와 있냐면은 the rewards will be great. 보상이 클 거란 얘기고 그다음에 저널리스트는 놀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잘 될 사람인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랑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건 다른 것 같고 혹시 몰라서 4번 앞문장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금 find a few investors 인베스터 찾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 문장에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돈 때문에 어렵다 그랬거든요.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이미 투자자를 찾았는데 거기 대고 얘가 돈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차라리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요이치, 바로 요이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앞에 있던 문장과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앞에 왜냐면 꿈을 이제 겨우 살포시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해본 삽입 문제들인데요. 삽입 문제를 정리해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파트 6든 7이든 간에 주어진 문장 있죠. 여기 들어가는 문장 있죠. 주어진 문장들을 잘 보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6는 주어진 문장이 4개고 7은 하나인데 4개든 하나든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거기 집착해서 내용 해석도 하시고 앞뒤에 뭐가 나올지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6랑 7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문을 막상 갔을 때 6 같은 경우는 위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딱 고정해서 앞뒤만 계속 보면 되는 건데 7 같은 경우 위치가 4개니까 그 위치를 보면서 앞뒤를 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문단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전체 보기 4개 중에 2개 정도 무조건 지워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개는 역시 6처럼 앞문장 뒷문장 봐가면서 구분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렇죠? 그나마 어려운 게 있다면 뭐 단어가 차라리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풀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삽입 문제 특강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자어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